최고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박사영 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대한 행동의 노동위원 박사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에 관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노동부의 입장을 제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도급과 파견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재일님하고 영상을 찍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 PD님께서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한 20몇 분으로 줄여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정말 받아들이기 쉬우실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노동부가 무엇을 반대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도급과 이제 파견의 구분이죠. 구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장도급. 위장도급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장도급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쉽게 이야기해서 도급이라고 하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이렇게 있죠. 꼭 회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유료로 듣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도급 용역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용역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받든지 뭘 받든지 하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일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하나 해달라라고 해서 강의를 하나 해주면 끝입니다. 강의 교환이라든지 강의하는 방법, 목소리 톤이나 딕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A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 완성만 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게 되면 노동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B가 이제 용역을 제공하고 A가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일반적인 민법상 도급입니다. 민법상 도급. B가 만약에 C를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A가 C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B라는 기업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B는 보통 이제 하청이겠죠.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 즉 이제 본사겠죠. 본사에게 물량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C라는 근로자들을 운영을 하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시를 못하게 되어 있느냐? 이 자체가 민법상 도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기간의 제한도 없고요. 이 도급을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A가 B와의 도급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을 때 B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B라면 폐업을 해야 되겠죠. 폐업을 합니다. 다른 곳에 도급 자리가 많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러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C 근로자도 자신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임금 자체도 매우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A가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다. 이런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지시하는 것을 파견이라고 합니다. 파견.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A가 C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지시할 수 있는 업종은 우리나라에서 한 30여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파견을 금지한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신에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업종을 30여 개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원칙은 이제 도급 사이에서 우리가 지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지시를 하면서 B에게 어떠한 용역을 끊어버리면 C는 갈 데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스스로 경영할 수 있고 B가 다른 것도 뭐 수주를 해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A2, A3 이런 식으로 물량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A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고용 형태라는 것이 아까 A가 사내 하도급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견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용 형태 공시 제도예요. 고용 형태 공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네이버에서 고용 형태 공시 제도를 쳐도 이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워크넷 / 공시 이렇게 쳐서 들어가야지 되는 곳이고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용하는 대기업, 아까 A에 속해져 있던 회사죠. 그 회사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3,400여 개 기업이 됩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소속 근로자 수, 예를 들어서 57명을 사용하고 있는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 부모회 사단법인, 이런 사단법인을 보면 자, 57명을 쓰고 있죠. 소속의 근로자수, 시청, 군청,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뭐 노인 일자리, 뭐 이런 사람들을 환경미화 행정도우미 이런 사람들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속의 근로자라 함은 여기서 이 사단법인이 A겠죠. 이 사단법인을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B가 있고 이제 C, 이 C라는 위치에 5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중에서 A가 C한테 업무 지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는 제가 도급과 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고요. 도급과 파견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이런 것들은 두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문제점이 되냐면 여기 C라는 근로자들의 고용과 임금이 매우 열악해질 수 있다. A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로 설계를 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도급인데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직접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고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문제가 많으니 직접 고용해라 라고 우리나라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고용 형태 공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속의 근로자 수, 이분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지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서영수 의원님이 고용정책기본법을 이제 개정하고자, 아까 고용 형태 공시제 그거에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업무 지시하고 업무 지시한 사람들이 파견에 어떻게 해당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요.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개정안을 낸 적이 있어요. 쭉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신설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자라는 취지로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환노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만 이게 중요한데요. 사업주가 공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 이제 불법 파견인지 위장도급인지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행정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뒤에도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를 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환노위 보고서에 나오는 첫 번째 반대 이유예요. 두 번째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금융업종 및 독점거래 방지를 위한 대기업 감독 수단으로 강한 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강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래서 첫 번째가 행정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가 조금 더 강하게 과태료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새롭게 개정을 냈는데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다른 건 안 보셔도 되고, 자, 고용 형태 현황 및 그 고용 형태 현황에 관하여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 진단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거죠. 물러서서 오케이, 그럼 민간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모든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니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과 노무진단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를 때린 게 아니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높은 공시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반영을 해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냈습니다. 개정을 냈고요. 근데 검토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공인노무사가 작성하는 노무진단 보고서의 형태가 불분명하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형태를 구체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둘째, 1억 원의 과태료는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3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런 게 적다고 2년 전에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1억 원의 과태료가 과다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시민들 모르게 국회에서 계속해서 생산되는 실제 문서입니다. 실제 문서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도 들어가 보시라고 하고 노동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실제 문서예요. 이거는 실무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활동가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거고, 국회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리고 노동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건 다 이제 과태료에 대한 문제점이고,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과태료 도입은 공시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과태료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진위 여부를 보겠다는 겁니까? 불법 파견, 위장, 도급 이런 것들은 우리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사가 아닌 회사에 다니시는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불법 파견 근로자들 항상 만나보고 현장에서 만나고 정말 직접 고용도 시켜드리고 했지만 사후에 찾아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후에 다 해고 당하시고 나서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전에 우리가 미리 봐두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진단을 하려면 인터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정말 직접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노동부가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노무진단 보고서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이 비용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부는 핑계를 대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또 반대 이유가 있는데, 부정 공시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시 대상 3,400개 사업자의 거짓 공시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 세 문장은 비판받아야 될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법 개정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나온 문장이죠. 왜? 저희는 부정 공시에 대해서 어떤 처벌하자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부정 공시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공시였어요.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그때 위반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낸 겁니다. 근데 지금 노동부가 이거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형제의 삶, 우리 부모님의 삶,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에게 도급을 주고 하청이 이렇게 지시를 하긴 하겠죠. 지시를 하는데 이런 지시도 불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바로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파견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위장도급이고요. 그러니까 도급을 가장한 형식적인 도급이고 실질은 파견이라는 거죠. 그게 불법 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지시가 이루어지면, 하루라도 직접 지시가 이루어지면 직접 고용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노동부가 실제로 해보면 이거는 직접 지시한 걸로 볼 수 없다. 노동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개정안을 냈는데도 기업 비용이 우선이다 라고 해가지고 노동부가 앞서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심화, 보충 수업 같은 느낌으로 제가 오늘 금요일이지만, 불금이지만 한번 찾아뵙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